어딘가를 둘러보는 제작진. 야, 이게 사람이 살았다는 적이. 야, 이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게 위생상으로도 꽤나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을씨년스럽네. 을씨년스러워. 사람이 떠난 자리가 다시 채워지지 않은 채 집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빈집.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고 풀 막 자라 있고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은데 들짐승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풀이 제거되지 않다 보니까 뱀들도 서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뱀들이 이 집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의 삶의 터전에서 처치곤란 흉물로 변해버린 빈집이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범죄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냄새가 발생하는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 근데 여기는 살 데가 못 되나 보다. 결국은 한두 개의 빈집이 마을 전체 빈집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국의 빈집은 무려 13만 호 이상. 이제 빈집 문제는 일부 농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시골은 물론 도심까지 최근 폭발적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PD 리포트 이슈본에서 진단해 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품은 땅, 경남 하동의 난정마을. 예로부터 풍요롭고 인심 좋기로 이름났던 곳이라죠. 최근에는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집신공예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하동군 정량면 난정마을 이장 김종성입니다. 저희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 그리고 저희 또 마을 주민들은 정말 근면성실한 주민들이 예로부터 살아왔고, 하동이라는 특수성, 뒤에는 지리산, 또 섬진강이 흐르고 앞에는 남해 바다가 있다 보니 천혜의 어떤 조건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좀 다녀가시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천혜의 자연 환경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곳 난정마을에는 큰 걸림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곳곳에 흉물스럽게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빈집들 때문인데요. 왜? 좀 안 좋고, 좀만 해도 좀 안 좋지. 사람이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들짐승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풀이 제거되지 않다 보니까 뱀들도 서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뱀들이 이 집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무술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예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 폐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밤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막상 시골에 거주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고 탑방을 하다 보면은 주위에 너무 빈집들, 그다음에 정비되지 않은 곳들, 이런 것 때문에 다 발길을 돌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게 빈집이에요, 이거는 뭔 집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들이 다 방치가 돼 있다 보면은 상당히 좀 을씨년스럽죠.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방치된 빈집들이 새로운 인구 유입에도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 전천후가 다 있다 보면 지금 현재 가구 수는 한 28가구, 그다음에 세대 수는 32세대, 인구 주민 수는 58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다른 마을에도 그렇겠지만은 초등학생이 2명이 있다라는 그런 마을이고, 지금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옛날 조금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살아셨었는데 대지가 한 400여 평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빈집들이 지금 이제 이분들도 다 객지로 나가고 소유주도 객지에 계십니다. 근데 워낙 방치를 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아쉽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좀 그런 예. 여러 마음이 이제 드네요. 그렇죠. 계속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거주를 했더라면 이렇게 방치가 안 됐을 건데 빈집으로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폐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의 전체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보기도 을씨년스럽고 밤이 되면 야 여긴 또 예, 조금 시골이니까 예. 더 좀 으시시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통상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을 빈집이라고 하는데요. 빈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미관상의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빈집은 주변으로 빠르게 번지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 내에 빈집이 하나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범죄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냄새가 발생하는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미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빈집은 빈집 한 개가 발생하면 전체 마을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집으로 인해서 생활 여건들이 더 안 좋아지고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지역 쇠퇴를 촉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무질서와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빈집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런 빈집들 왜 철거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걸까요? 빈집을 허물든 철거하든 또는 새로 신축을 하든 이 모든 과정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빈집의 소유주를 찾기가 쉽지 않고요. 소유주를 찾는다 할지라도 활용 방안에 동의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는 좀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는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 동의해 주기가 아마 소유주 분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거하지 않은 채 빈집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막연히 은퇴 후 거주할 생각으로 또는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매매를 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비워둔 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거기에 건물은 개인의 소유물인 관계로 자발적인 철거 의지가 없다면 강제하기 어려웠던 건 역시 빈집이 증가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21년부터는 노후된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마련됐지만 지지부진했던 빈집 문제.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폭증하는 빈집 정비를 감당해온 것이 현실인데요. 그 사이 농촌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22년 기준 약 9만 호에 이르렀습니다. 빈집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데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도 좀 있을까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이렇게 빨라진 원인에는 첫 번째는 노령화입니다. 노령화가 되고 나서 그 이제 고령자분들이 그 집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난 뒤에는 자식분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대부분 빈집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출산하고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구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이 결국은 경쟁력이 없는 집은 빈집의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방 소멸과 귀결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한 큰 골머리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빈집 중 3분의 2 이상이 농어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상황. 농어촌의 경우 고령의 거주자가 사망 후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일이 많아 빈집 문제 해결이 더 어렵다는데요. 이러한 빈집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어왔다는 하동군. 대대적인 빈집 전수조사를 통해 1,100여 호의 빈집을 발굴했지만 정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동군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매년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마을 경관 저해와 또 위생 및 안전사고, 범죄 위험성 증가로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우선적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추진하고 있던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서는 턱없는 예산이 부족해서 건물 소유자의 자부담이 커서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정부 추산 빈집 철거 비용은 1,500만 원 내외.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했지만 개인 부담이 크다 보니 철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와 소유주의 자발적 빈집 정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고 관리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빈집 정비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각각 1명씩의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전체 상자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개별 빈집 철거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1차적으로 국고 지원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한 후에 자발적 정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철거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소유주가 부담했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소유자 동의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3년간 공동활용을 조건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이라고 하면 생활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주민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이런 동의를 거치고 난 후에 국비 70%, 지방비 30%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은 500만 원 이내, 도시 지역은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비 5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47개 시군구에 약 870호 이상의 빈집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하동군 역시 노후로 인해 안전을 위협하는 72호의 빈집이 선정돼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제작진이 찾은 난정마을의 철거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상면 슬레이트 지붕은 선 작업을 통해 이미 제거된 상태. 특히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오래된 가옥의 경우 특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발생해 소유주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된 지 오래인 듯한 이곳 역시 소유주가 철거를 미뤄왔던 곳. 야, 이게 사람이 살았던 적이. 야, 이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게 위생상으로도 꽤나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을씨년스럽네, 을씨년스러워. 과거에 이제 여기 사람이 살았을 때는 그런 걸 없었는데 빈집이 되어지면서 많은 이제 유해동물이라든지 들고양이라든지 이런 아지트가 되고, 그래서 또 사실은 여기는 이제 마을에 약간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더 그냥 방치가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비가 되면은 상당히 마을 전체적인 환경에 많이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빈집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빈집들이 정리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소유주가 방치됐던 빈집을 생명력을 가진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빈집의 소유주가 공공활용 동의를 통해 일정 기간 꽃밭, 쉼터 등
마을 인프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빈집 정비 철거 사업은 상당히 시골에서 원해왔던 거고 이게 바뀌어야만이 새로운 기농 기촌하는 또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아져서 소멸되는 시골 농촌이 아니라 어떤 희망이 되고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전형적인 힐링되는 농촌 마을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가자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빈집의 활용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지역의 슬럼화를 부르는 빈집을 이용해 오히려 인구 유입을 꾀했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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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버시자 사업 파트너라는 김현우, 정태준 씨가 살고 있는 전남 강진의 시골집입니다. 농촌의 빈집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사도 삼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두 사람. 그들에게 시골집은 작업실이자 쉼터이기도 한데요. 태준 씨 여기 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거실처럼 쓰는 공간이고 앞으로 봐보시면 여기 이제 주방 있고 오른쪽에는 저희 작업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렇게 화이트 톤의 좀 밝은 분위기의 방인데 창문도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조금 뭔가 개방감이 좋은 느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반대편에 가면은 여기는 제 방인데 살짝 좀 톤이 다운돼서 아늑한 느낌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천장 등이 좀 특이하네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한옥 문살 가져다가 이렇게 디자인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나셨는지 좀 가져다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뭔가 감성이 더 좋아졌어요. 아 여기가 원래 그럼 이렇게 리모델링을 아예 해놓은 공간인 건가요? 네, 이거 리모델링 전의 모습도 봤는데 구조가 막 특별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방 문의 위치가 좀 바뀐다던가 뭐 여기 거실이랑 주방 가는 공간을 좀 튼다던가 이 정도만 리모델링 했거든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원래 방치되어 있던 빈집이었습니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 태준, 현우 씨와 같은 타 지역의 입주자에게 임대한 것인데요. 시골집이지만 꽤 운치 있지 않나요? 멋진 인테리어에 꽤 비쌀 것 같지만 놀랍게도 임대료는 공짜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강진군에서 시골집을 장기 임대해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이제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다른 시골 마을 가보면 빈집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항상 그 집들을 보면은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고 풀 막 자라 있고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빈집들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재탄생시키고 우선 이제 무료로 살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가 있었고요. 관리비만 내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내세요? 관리비는 이제 전기세, 수도세가 주로 나가는데 한 3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기름 보일러라서 조금 나가요. 이제 하루 종일 틀었을 때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봤자 3개월밖에 안 되니까. 네. 사람은 사람을 부른다고 하죠. 태준, 현우 씨와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만 있던 마을에 활력이 돌기 시작한 건데요. 귀촌에서 이곳에 정착한 청년도 생겼습니다. 이게 작동이 막 되다 안 되다 하더라고요. 얘가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도 될 수도 있어요.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예초기를 빌리러 왔다는 이웃.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저희 옆집 이웃 중에 원래 이렇게 좀 소통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 필요한 거 있을 때 카메라 있어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되게 있어요, 다행히.
시골살이를 선택한 청년들끼리 소통하며 마을 안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강진군 병영면에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바로 옆집 같은 경우도 성수동에서 막걸리집 하시는 분인데 지금 옆에 집을 연세로 얻어가지고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역에 막걸리 만들어 보시겠다고 지금 맥주도 만들고 계시거든요. 촬영 준비하는 와중에 한 분 오셨잖아요. 그분이 혹시 막걸리? 네, 주조장 하시는 분입니다.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거기 옆집도 있고요. 원래 건너편 집에 살았던 누나도 있는데 그 누나는 또 이제 병영면 저기 시장 쪽에서 또 레스토랑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은 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빈집 임대를 통해 강진을 경험한 두 사람. 시골 생활이 꽤 만족스러워 이곳에 정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데요. 강진군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빈집을 활용해 입주민을 모집한 것 역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해서였습니다. 땅끝 마을이라 불릴 정도로 인구 유입에 불리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강진군.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사람을 모으기 시작한 건데요.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주와 저희와 강진군이 이제 무상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우리가 5년 동안 관리를 한다면 5천만 원, 그다음에 7년 무상임대면 7천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집을 외부인에게 이제 입주자 모집을 통해서 빈집을 활용한 형태 한 가지 있고요. 외부인이 강진군의 빈집을 직접 매매해서 본인이 살겠다고 하면은 공사비의 50%,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소유주가 일정 기간 군에 집을 빌려주고 군에서 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지금 이 집은 왜 비어 있는 건가요? 네, 이 집은 이제 주인분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안 쓰고 있다가 자녀분들께서 리모델링 한다고 신청한 집이고요. 5년 계약했고 5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집 상태가 다른 그런 빈집보다는 좀 상태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집이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하고 이제 외지인들이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도 옥상도 있어서 또 올라가서 또 마을 경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빈집 선정위원회를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을 가려낸 후 리모델링으로 빈집 정비와 인구 유입,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한 것. 빈집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집은 강진 품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서류 면접 통해서 한 집의 신청자의 3배수 고르고요. 그다음에 2차는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2차 면접을 할 때는 여기 현재 이 집이 있는 마을 이장님과 분회장님 입회 하에 그분들도 의견을 내주시고 이제 미리 귀농 기초하신 분들의 이제 그분들도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단장을 마치고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리모델링은 다시 반환할 것을 고려해 소유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데요. 소유주의 입장에서도 꽤 좋은 조건. 이 집은 소유주랑 7년 계약했고요. 7천만 원 들여서 공사했고 11월 달에 입주자 모집할 집입니다. 주로 어디 공사를 좀 진행하는 건가요? 내부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부터 모든 방, 그다음에 뭐 이제 마루까지 싹 다 리모델링 했고요. 앞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좀 대문도 좀 새로 달았고요. 현재 관내 47호의 빈집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34가구가 입주한 상태. 나머지 13호의 집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대부분 귀농이나 농촌 유학으로 강진군을 찾는다는 입주민들. 지금 사업 이제 10차 공고까지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9차 공고까지 해서
34가구, 73명 정도 지금 입주해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우선은 저렴한 임대료, 그것도 되게 만족하시고요. 네, 소유주분들은 오히려 더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꼭 좀 신청해주면 꼭 좀 해달라고 좀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뭐 사업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게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았던 강진군. 역발상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인 건데요. 이와 같은 강진군의 사례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빈집 문제 대응책으로 좋은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의 인프라나 문화적 시설들은 대도시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도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축소되는 그런 도시 모형을 한국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이 결국은 빈집 정비부터 저는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민적 합의, 빈집에 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와 절차를 만들었고, 이게 또다시 이제 농촌의 활성화, 부활 또는 이제 비도시 지역의 부활에 좀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은 사람의 온기를 담고 있어야 생명력을 갖습니다. 과연 지역 소멸과 빈집 문제라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제 막 시작 단계인 빈집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